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Accelerating Diffusion Models via Early Stop of the Diffusion Process라는 2022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오양 류 씨라는 분께서 논문을 만드셨고요. 2022년에 상하이 중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셔가지고 이제 관심 분야는 3D 컨텐츠 제너레이션이라고 하시고, 이제 최근에는 디퓨전 모델 가지고 이제 많은 논문을 작성하시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이제 Accelerating Diffusion Models via Early Stop of the Diffusion Process라는 논문을 찾아가지고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이제 논문의 순서를 따르는데 이제 릴레이티드 워크만 먼저 따로 빼가지고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트로덕션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디노이징 디퓨전 프로버빌리스틱 모델스, 약칭 DDPM은 이제 이미지 생성, 조작, 복원 및 오디오 생성, 3D 쉐입 등의 생성 등의 태스크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모델입니다. 이제 DDPM은 데이터 샘플에 노이즈를 단계별로 추가하면서 가우시안 분포로 변환하는 디퓨전 프로세스의 역과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제 좀 물리적인 인투이션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기를 실생활에서 보면은 연기가 확산이 되는 과정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확산이 되는 이 과정을 아주 잘게 잘게 쪼갠다면 요 각각의 과정 속 연기 분자의 위치는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며 이동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역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딥러닝을 이용해서 그 잘게 쪼개진 과정 속에서 디퓨전의 역과정에 가우시안 분포를 추정해서 위치를 복원해 나간다면 다 흩어져 버린 연기의 최초 모습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물리적인 인투이션이 DDPM이라는 모델에 존재합니다. 이 DDPM이 이제 샘플을 생성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타임 스텝은 1000까지 가고요. 이 단계별로 서서히 가우시안 노이즈를 주입하면서 타임 스텝이 1000이 될 때는 완전한 가우시안 노이즈 이미지가 되고, 이제 디퓨전의 역과정으로 바꿔서 이 노이즈를 점차 제거하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순정 DDPM의 문제점으로는 이 과정을 일반적으로 1000단계로 쪼개서 샘플을 복원을 해나가는데요. 이 1000번의 디노이징 단계는 지나치게 느리다는 그런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합성된 샘플의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고 이 DDPM의 프레임워크의 원칙적인 방식으로 DDPM의 가속 전략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DDPM의 가속 방안으로 이제 여러 디노이징 스텝을 하나의 디노이징 스텝으로 묶어서 이제 1000단계를 줄이는 그런 가속하는 방법이 기존에 있었는데요. 이 방법은 이제 저자가 주장하기로는 가우시안 과정을 깨트릴 뿐더러 훈련이 아닌 추론 과정에서만 이 가속 방법이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샘플 품질의 저하라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가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이제 일부만 가우시안 노이즈를 주입을 시킨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얼리 스탑을 시키고 다시 복원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이제 이 논문의 저자는 제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비가우시안 분포 Q,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처음 가져왔던 샘플에 일부 노이즈만 추가하고 그걸 다시 복원하고자 하는 그런 샘플링은 클로즈드 폼에 갖춰져 있지 않아 가지고 복원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문제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 데이터 분포를 잘 근사하는 뭐 GAN이나 밸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같은 기존의 생성 모델을 결합하여 Q를 샘플링 시킨 다음에 이를 디퓨전 시키고 다시 이제 디노이징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제시하는 이 ES-DDPM이라는 방식은 아래 같은 장점을 지니는데요. 이 디노이징 단계가 기존의 1000이었던 거에 반해서 100으로 한 이제 10배 빠르게 되는 그런 장점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훈련 및 추론 이 두 가지 모두에서 DDPM의 가속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순정 DDPM의 주요 속성이 보존되면서 다른 DDPM 가속 전력과 용이한 결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미 훈련된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나 GAN 같은 생성 모델의 결합 또한 용이하게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로는 이제 기존에도 확산 과정의 조기 종료를 통한 연구가 비슷하게 또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다른 연구는 이 ES-DDPM과는 다르게 일부만 디퓨전된 그 비가우시안 분포를 직접 학습해서 클로즈드 폼이 없다는 그런 문제를 극복하면서 학습을 시킨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방법의 단점은 저희가 이제 얼리스탑을 시키고자 하는 T'의 값에 따라서 모델을 새롭게 학습시켜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좀 유연한 그런 과정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비가우시안 분포에 대한 학습은 이제 가우시안 분포의 학습보다는 이제 확실히 어려운 과정이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이제 DS-DDPM은 추가적인 학습도 요구하지 않고 기존에 훈련되어 있는 생성 모델을 손쉽게 활용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 원본 깨끗한 이미지 샘플을 이제 저차원 잠재 코드 G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인코딩을 시켜서 이렇게 변환을 시키고요. 이제 이 잠재 코드 G에서 디코더를 통해 샘플링을 시켜서 이제 이미지 하나를 새롭게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미지에다가 T'만큼의 노이즈를 디퓨전 시킨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DDPM이 개입을 해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 샘플링 과정에서는 인코더 과정이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레이턴트 코드에 해당하는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나 GAN으로 이제 샘플링만 시키면 바로 이제 디퓨전을 시키고 디노이징 과정을 거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코더가 필요가 없다는 그런 특징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생성 모델과의 결합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은 결국 이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같은 생성 모델과 DDPM에 대한 이제 로스를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각각의 식은 결국 개별적인 모델에 대한 로스텀이고 결국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각각의 훈련, 그러니까 같이 훈련을 시키지 않고 이미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결합만 시켜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저자는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입니다. 이제 사이파 10 데이터셋에서의 언컨디션 이미지 생성 실험인데요. 이제 평가 지표는 FID 스코어로서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생성된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의 분포와 가깝다는 것으로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험 같은 경우는 ES-DDPM과 이제 결합된 모델들 간의 이제 디노이징 스텝 T'에 대한 FID 스코어를 담은 건데요. 이제 T'이 0일 때는 당연히 DDPM이 개입이 안 된 순수 생성 모델의 결과일 거고 T'이 1000인 경우에는 이제 DDPM의 완전한 개입으로 순정 DDPM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면 700에서 800 정도의 지점에서 DDPM 순정의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랩 A 데이터셋에서의 이미지 생성 실험인데요. 이제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ES-DDPM에 어떤 모델을 결합하느냐 아니면 이제 다른 생성 모델과의 전반적인 비교를 한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DDPM에 얼리스탑을 붙인 그런 모델과 생성 모델을 결합한 이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확실히 더 좋은 FID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ES-DDPM의 T'은 100에나 200 같은 아주 작은 디노이징 스텝으로도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가속 기법과의 결합했을 때 이미지 생성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FID 스코어이고요. 그래서 이제 ESDDPM에다가 스타일 겐2를 붙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기존의 가속 방법인 DDIM이라는 이제 디노이징 스텝을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디노이징 스텝으로 점프를 시키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ESDDPM과 겐2하고 DDIM을 모두 결합해서 해봤더니 성능이 잘 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에 대한 그런 이미지 생성 품질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제 이 빨간색 점선 왼쪽의 부분에는 이제 ESDDPM에 결합되는 그 생성 모델에 대한 학습 시간을 이렇게 채워 넣은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이 빨간색 점선 시작 부분에서부터 DDPM을 학습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순정 DDPM보다 적은 이터레이션으로 확연하게 DDPM보다 낮은 FID 스코어를 가져서 좋은 성능을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속이라는 것이 이제 같은 FID 스코어를 가졌을 때 훨씬 빠르게 적은 학습으로도 거의 동등한 이미지 생성 품질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좀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 위에 부분은 스타일 겐을 통해 생성된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 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이 직접 좀 안 이쁘게 수정한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회색 이불을 추가한다 그러면 그냥 이게 색칠만 한 겁니다. 그냥 색칠만 한 거고, 그 다음에 액자를 지우고 싶다 할 때는 이제 벽과 비슷한 색으로 그냥 네모 박스만 해가지고 채워놓은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휴먼이 에디트한 그런 이미지를 이제 DDPM에 넣고 돌려봤더니 이 부분들을 말끔하게 이제 합성시켜 주더라 라는 그런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실험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기존 생성 모델과 DDPM이 결합을 함으로써 이제 GAN 같은 생성 모델은 이제 글로벌한 임의적인 이미지 생성을 가능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DDPM의 과정에서는 그런 로컬한 세부적인 조정을 시행한다 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DDPM의 조기 종료를 통한 가속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아니면 GAN 같은 생성 모델과 결합을 함으로써 높은 샘플 품질을 가질 수 있고 이제 빠른 샘플링 및 학습 속도를 가질 수 있을 뿐더러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글로벌한 의미적 제어와 로컬한 세부적 제어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가속 전략, 그러니까 이제 DDIM과 같은 그런 가속 전략과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합이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여러 생성 모델이 이제 결합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것이니만큼 이제 결합되는 GAN에서의 품질이 좋지가 않다면, 그러니까 이제 다중범주의 데이터셋에서는 그렇다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순정 DDPM보다 높은 품질을 얻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타임 스텝이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